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B급 커피 이야기 제 130회 130회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이샤이씨입니다. 한량 바리스타, 백수 바리스타, 요새는 이제 이주부 이렇게 불리고 있어요. 집 지키는 이주부. 네, 저는 망망 백수로서의 화려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지만 한량 바리스타, 뭐 사실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저 자식 참 속편하게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속편한 인간은 아니에요. 돈을 못 버니까 뭐 여기저기서 눈칫밥 먹고, 또 부모로서 노릇도 못하고, 형으로서 노릇도 못하고, 자식으로서 노릇도 못하는, 그냥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승화시켜서 그렇지, 밖에서 보면 그냥 때려 죽일 놈이 진짜. 진짜 제가 이렇게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모질이도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저같이 진짜 모자르고 무난한 애들도 살아요. 여러분들도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고, 자, 130회 녹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 길게 하면 괜히 우울하니까 빨리 마감하고, 자, 130회 시작하자마자 제가 커피를 한 잔 좀 먹어보려고 합니다. 왜냐, 뭐 뇌를 좀 끼우고 싶은 경향도 있고, 확실히 이 커피를 먹으면 좀 머리가 좀 더 맑아지고 좀 잘 돌아가는 느낌이 듭니다. 전 안 그런데요. 뭐 이러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젊은 친구들은 그럴 수 있어. 젊은 친구들은 몸 컨디션 관리가, 이게 뭐 하루만 자고 일어나도 이렇게 개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40대, 50대, 60대, 70대 가면 점점 그 연차에 따라 몸이 달라. 뭐 동의하지 않는다고요? 물론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은 또 다르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운동도 안 하고 몸 관리도 안 하고 이런 애들은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몸이 달라지는데, 그거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 일요일날, 그러니까 어제죠? 제가 지금 월요일날 녹음하고 있는데, 일요일날 그 정원을 정비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집 정원이 되게 크고 넓은 거라 생각하시는데, 우리 집 정원 아니고 정원을 정비할 일이 있어서 이제 도와드리러 갔어요. 이제 손이 좀 십시일반 필요하니까. 왜냐면 이런 거 뭐 장비를 부르고 사람을 부르려면 다 돈 들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제 지인 관계에 있는 우리 이제 사람들을 도와서 이제 삽질을 좀 해봤습니다. 진짜 한 1시간 반 했나?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진짜 죽을 것 같아. 아침에 일어나는데 몸 다 여기저기 쑤시고, 뭐 컨디션 극악에다가 얼굴도 푸석푸석. 원래 푸석푸석한데 더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삽질을 안 하다가 했죠, 물론. 저는 이제 군 생활에서도 삽질을 잘 안 한 사람인데, 남들이 보면 참 군 생활 편하게 했구나 생각하실 텐데, 맞아요, 편하게 했어요. 전 전방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다행히 좋은 부모 덕에, 그리고 학벌이 좋아서 좀 좋은 곳으로 빠져서 삽질은 안 하는 부서에 들어갔는데, 그래도 몇 번을 해봤어요. 군대에서도 몇 번을 해봤는데 뭐 그렇게 뭐 잘하진 못해요. 누구는 뭐 하고 싶어서 하느냐 뭐 그런 건 아닌데, 사실 이런 것도 좀 이렇게 해버릇해야 좀 요령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 요령도 없어요. 그 삽을 잡는 그 자세도 잘 몰랐거든요. 아시겠지만 이 삽질할 때도 이 좀 덜 힘들게 하는 자세와 요령이 있습니다. 뭐 검색해보면 나오실 텐데, 아무튼 뭐든지 다 노하우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아무튼 저같이 머리 나쁜 애가 삽질하다가 1시간 반 정도 했는데 너무 힘들어. 진짜 죽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특히 강의가 있는 날은 아침에 좀 커피를 마시고 나가면 뇌가 조금 빨리빨리 도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커피의 영향이 조금 있는데, 그래서 직장인들이 아침에 꼭 커피를 많이 드시죠.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자, 오늘 먹어볼 커피는 일단 메인 이벤트 전에 지난번에 마셨던 바리스타 룰스 이 그란데 사이즈 말고 이 바리스타 룰스에 싱글 오리진 코스타리카가 있습니다. 물론 노슈거고요. 아메리카노 스타일로 두 가지가 나와요. 이 바리스타 룰스 시리즈가. 모르신다고요? 마트 가면 있어요. 마트 가면 있는데, 제가 오늘 산 거는 요 330ml
대용량도 있는데 이건 대용량이 아니라 이제 맛보기용. 예전에 한번 리뷰했던 기억이 나긴 하는데 사실 기억 속에 잘 없어.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묻혀서 지나가니까. 요거는 이제 코스타리카 커피 추출액 33.3%가 들어있는 코스타리카 커피 추출액이 들어가 있는 100% 네, 바리스타 룰스 네, 싱글 오리진 코스타리카라고만 써 있어요. 그 뒤에 얘기는 없어. 그 얘기인 즉슨 이거는 커피에 대해서 딱히 얘기할 게 없다 그거지. 왜냐면 보통 상품에 대해서 홍보를 하거나 내세울 땐 장점이 있으면 크게 부각을 시킵니다. 뭐 그런 거 있죠. 우리가 뭐 명품이나 또 어떤 기타 제품들을 내세울 때 그 제품만의 장점들을 꼭 내세우잖아요. 뭐 브랜드를 내세운다거나 뭐 이걸 누가 제작했다라든가 어떤 뭐 이거 이탈리아에서 왔다든가 뭐 이런 게 그 장점으로 부각될 것 같은 걸 이제 내세우는데 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피에 대한 그 원재료의 품명 같은 게 이제 그 재료 자체로서의 어떤 그 만족도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제품의 퀄리티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걸 보통 내세웁니다. 그 뒤에 이제 등급이 좋은 거는 꼭 뭐 등급을 내세우죠. 근데 이렇게 등급이 없는 거는 무난한 커피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바인데 이걸 보면은 업소명 및 소재지는 메일 유업으로 돼 있고요. 제조사에 대한 설명이 없네. 그냥 얘도 메일이라고 찍혀 있는데 딱히 없어요. 유통기한은 표시돼 있고 그러네요. 어디서 제조했다는 얘기가 없네요. 그냥 업소명 및 소재지인 거 보면은 그 메일 유업에서 제조가 됐나 보네요. 자, 요건 그렇고 바레이사 루스 그란데 아메리카노 지난번에 얘기했던 과테말라 안티구아 SHB 말씀드렸죠. 매우 단단한 콩이란 뜻의 스트렉트 하드 빈을 쓴다. 그러니까 이제 이 SHB라는 건 그만큼 고도가 높은 곳에서 재배됐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접적으로는 좋은 품질의 원두다라는 걸 살포시 내비치는 건데 얘는 삼양 패키징에서 제조된 커피입니다. 한번 이 두 가지를 같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됐으니까 한번 다시 먹어볼게요. 자, 목도 탈 때, 자, 이렇게. 저는 이런 가공 커피류들은 되도록 노슈거 제품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러니까 내 취향입니다만, 이런 노슈거 제품이 그나마 좀 커피에 가깝기도 하고, 더 느낌이 좋지 않나. 지금 커피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해 보고 있는데, 커피의 때깔로 보면 좀 더 이 코스타리카 쪽이 때깔이 좋아 보여요. 좀 맑다라고 해야 되나? 좀 이쪽 그란데 쪽은 조금 탁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빛에 비춰봐도 빛이 좀 더 잘 투과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맛을 먼저 볼게요. 맛 괜찮은데요? 일단 요 바리스타 룰스 싱글 오리진 코스타리카는 전체적으로 자극적이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맛이. 첫 맛에서부터 중간 맛, 끝맛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커피가 나타낼 수 있는 특히 이제 고소한 컨셉의 커피들 있죠. 그 특유의 그 구수한 듯 하면서도 적절한 쌉싸름한 맛들이 크게 튀지 않으면서 쓴 듯 안 쓴 듯 하면서도 목 넘김까지도 깔끔합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커피의 풍미까지 잘 올라오는데 중요한 거는 농도 자체가 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약간 좀 보리차 먹는 느낌도 살짝 있어요. 그러니까 차 종류 같은 거 먹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의 뉘앙스가 나는데 확실히 커피 자체가 정말 깔끔합니다. 약간 콜드브루 먹는 느낌도 나요. 반면에 요 똑같은 과테말라 같은 건 아니죠. 바리스타 룰스의 과테말라 안티구아 SHB를 먹어보면 조금 더 묵직한 느낌이 사는 반면에 더 약간 그 기름진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게감이 살짝 더 있다는 얘기죠. 이 싱글 오리진 코스타리카보다. 이 싱글 오리진 코스타리카는 진짜
드립커피 조금 라이트하게 내린 거에 정말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오히려 콜드브루 느낌도 살짝 나요.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중에 뭐가 낫니 물어보면 더 이렇게 좀 가볍게 먹을 수 있으면서 좀 깔끔한 요 싱글 오리진 코스타리카가 더 입맛에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좀 약간 균형감이 좋거나 너무 튀지 않는 쪽을 조금 좋아하거든요. 제가 얘기한 튄다라는 건 이 뭐 풍미나 향미 쪽이 아닌 단순한 맛 자체를 봤을 때 신맛이나 뭐 쓴맛, 뭐 과하게 단맛이 난다든가 이렇게 조금 맛 밸런스를 약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 커피를 그닥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먹을 때 점점 먹을 때마다 그 느껴지는 좀 뭐랄까 느낌이 좀 달라요. 커피들이. 그러니까 얼음이 좀 녹아가면서 좀 전달되는 느낌이 좀 달라서 물론 그것이 괜찮게 전달되면 모르겠는데 어떤 거는 점점 먹으면서 뭐 쓴맛과 떫은 맛이 올라온다든가 아니면 어떤 건 점점 녹으면서 너무 연해져서 커피 색깔이 미비해진다라든가 뭔가 이렇게 뭐랄까 장점으로 전환되기보단 단점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지금 이 싱글 오리진 코스타리카는 깔끔합니다. 분명히 제가 이걸 꽤 오래전에 리뷰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기억 속에 남지 않는 거는 커피 자체에 어떤 개성이 있다기보단 너무 깔끔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먹어보면 확실히 이 두 가지를 같이 먹어보면 사실 과테말라 안티구아 이 SHB도 그렇게 무거운 커피는 아닌데 상대적으로 더 무겁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만큼 이 싱글 오리진 코스타리카는 되게 가볍게 먹기 좋은, 되게 여름에 먹기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견과류의 그 구수한 풍미가 올라옵니다. 근데 진한 바디감이 다른 커피류에 비해서는 그닥 진하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좀 깔끔하지 않나. 전체적으로 커피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취향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가 커피류들, 그러니까 저가 커피 그러면 고가, 저가 나누니까 좀 기분 좀 그럴 수 있는데, 그냥 시중에 조금은 저렴하게 판매되는 커피류들을 보면, 최근에 먹었던 메가커피도 그렇지만, 뭔가 이렇게 좀 균형감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입안에서 퍼지는 풍미가, 이렇게 기분 좋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어떤 탄향, 탄맛, 이런 것들이 사실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메가커피 최근에 먹은 것도 그랬고요. 물론 그때 당시에 제 앞 사람이 한 사람이 커피를 먹었기 때문에 제가 먹은 커피가 산패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않았을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추출 세팅이나 이런 것이 아무래도 좀 전문성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원두의 장점을 살려주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나. 물론 원두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 쓰레기다 이렇게 부르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그 단가가 낮은 원두들, 그러니까 먹으면 이제 쓴맛 나는 원두들도 세팅을 잘 해서 먹어보면 상당히 매력적일 때가 꽤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학원에서 해보니까 그런 맛이 나와요. 진짜로.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쓰고 있는 학원에서 쓰는 이런 그 교육용 원두가 단가가 매우 쌉니다. 그러니까 그 제조원가를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엄청 싸요, 진짜. 정말 싸. 그러니까 뷔페 같은 데 납품되는 그 정도 수준이라 보면 돼. 근데 그 원두를 대충 먹으면 보통 이제 시중에 먹는 그런 저렴한 커피 맛이 나요. 그러니까 살짝 구수한 듯 하면서 이제 쓴맛과 이제 탄맛 도는 커피인데 그것도 이제 추출을 잘 세팅을 해서 이제 얻어 걸리는 경우 먹어보면 이제 학원생들이 막 놀랍니다. 와, 이렇게 맛있는 에스프레소 처음 먹었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얻어 걸리거나 이제 정말 세팅을 잘 해서 먹으면 맛있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대충대충 내린다거나 뭐 이렇게 세팅이나 이런 것들을 심혈을 기울이지 않고 대충 팔게 되면 당연히 쓴맛과 탄맛밖에 안 돌긴 합니다. 아무튼 그런 커피류들이 시중에 워낙 많다 보니까 물론 제가 이거를 샀을 때 이 바리스타 룰스 330ml가 엄청 싸진 않았어요. 할인 적용 받은 게 16, 만 원이 미쳤구나. 1680원인가? 뭐 그 정도인데
그러니까 밖에서 사 먹는 이 플라스틱 컵에 들어가서 얼음까지 들어있는 커피를 생각하면 그닥 싼 커피는 아니죠. 왜냐면 보통 사람들의 인식은 이 컵까지 주고 빨대도 꽂아서 바로 내려서 먹는 커피가 2,000원인데 너 같으면 이런 거 2,000원 주고 먹겠니?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가격 경쟁력에서 좀 밀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맛으로 놓고 보면 이게 더 낫습니다. 저는 사실 집에서 그냥 단순히 먹을 때는 이런 걸 사다가 그냥 얼음잔에 넣고 먹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죠. 근데 저 입장은 그런데 뭐 사람들마다 이 선택의 폭도 또 선택의 기호도 다 제각각 다르다 보니까 꼭 이렇다 저렇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제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요 집에 사놓은 요 커피 두 가지 바리스타 룰스 시리즈로 나오는 이제 단종 커피 싱글 오리진 커피 시리즈 중에 과테말라 안티구아 SHB랑 그냥 싱글 오리진 코스타리카 두 가지 이제 노슈거 블랙 아메리카노를 잠깐 비교해 봤습니다. 뭐 대단한 커피는 아닙니다만 그냥 이렇게 평상시에 다양한 커피를 꾸준히 접하다 보면 좀 커피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조금씩 새롭게 접근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저는 이걸 직업으로 삼고도 있고 관심이 있다 보니까 꾸준히 먹지만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이런 소비자들은 이런 커피와 또 실제로 내려 먹는 커피를 다채롭게 즐기질 않습니다. 한마디로 먹는 것만 드세요.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커피나 시중에 나와 있지만 평상시에 관심을 갖지 않던 커피들도 조금씩 관심을 갖고 드시다 보면 조금 커피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넓어지는 걸 본인도 느끼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루는 거니까 뭐 내용의 깊이와 어떤 그런 전달력은 떨어질 수 있지만 그냥 제가 해보고 싶어서 했다. 네, 좋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봐야 되는데 잠시만요. 바리스타 루스 코스타리카 기억에 잘 넣어놔야겠네. 깔끔하니 맛있었다. 제가 머리가 정말 나빠져서 먹었던 것도 기억도 잘 안 나고 그 맛도 기억이 잘 안 나요. 맞다. 근데 우유도 한번 넣어서 먹어볼게요. 우유. 그러니까 요 액상 상태에다가 우유를 좀 타보겠습니다. 와, 삽질 1시간 반 했다고 그거 1시간 반 했다고 몸이 이 모양이라니. 와, 진짜 이제 난 끝장이다, 끝장. 사실 제가 소식적 좀 운동도 좀 했습니다. 물론 안 믿겠지만 제가 운동을 안 한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까지 유도부에도 있었고요. 참고로 여의도 고등학교는 유도부가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검도부가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잘하는지 나도 몰라. 그 예전에 여의도에 이 얘기 했었나? 여의도에 유도회관이라고 있어서 그 국가대표 분들이나 이제 유도 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서 거기는 이제 한 클래스 수업할 때 한 100여 명 이상이 이제 수련을 하던 그런 곳이에요. 제가 거기에서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유도를 꾸준히 한 몇 년 했어요. 그러니까 대학 가기 전까지. 그래서 좀 약간 운동부심도 있는 사람인데 물론 이제 대학 가고 나서 운동 하나도 안 했지. 맨날 놀고 먹어서. 근데 그 나름 뭐 합기도 이런 거 다 했어. 나름 또 허세도 있어. 근데 몸 관리 안 하니까 말짱 꽈당이야. 여러분들도 운동을 하면 좋을 것 같죠? 네. 아씨, 내가 생각해도 나 왜 이 모양이지? 제가 커피를 지금 다시 새로 부은 다음에 우유를 좀 타볼게요. 뭐 색다른 건 아닙니다. 이렇게 액상 상태로 나온 커피에다가 우유를 타는 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카페올레를 응용하는 커피류인데 실제로 일본 드라마를 보면 요 카페올레 메뉴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그러죠? 안 그러는데 일본 드라마에서는 실제로 가정에서 드립을 내려먹는 장면이라든가 또 커피를 집에서 수시로 내려먹는 그런 영상들이 이렇게 캡처별로 이렇게 장면마다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드라마는 좀 차별화된 거죠. 우리나라에선 주로 이제 술을 먹거나 이런 장면이 나오는 반면에 물론 카페에서 잠시 마시는 장면은 나오지만 실제로 커피를 내려 먹는 그런 장면은 우리나라 드라마에 잘 안 나와요. 우유를 탔는데 우유와 조화로움이 좋습니다.
바리스타 룰스 과테말라 안티구아랑 지금 코스타리카 쪽에 둘 다 부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우유와의 조화로움이 상당히 좋아서 이미 물에 희석되어 있는 액상 상태의 커피에다가 우유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균형감이 좋습니다. 둘 다. 지금 싱글 오리진 코스타리카 쪽은 단맛이 조금 더 잘 나고요. 우유를 넣으면 고소한 맛과 단맛 중 단맛이 더 잘 나고, 요 과테말라 안티구아 SHB는 고소한 맛이 더 잘 부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요 커피를 따뜻하게 데워서 따뜻한 우유랑 타서 먹으면 맛있겠죠. 네, 맛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그 메일유업에서 나온 그 노브랜드의 원웨이 우유라고 있어요. 이게 보시면 제조원이 메일유업입니다. 그러니까 노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제조사 쪽을 통해서 자체 PB 상품을 유통하죠. 그래서 이제 그 메일 노브랜드에 가보시면 제품군이 상당히 다양한데 제조사가 대부분 다 틀려요. 특히 커피 쪽도 다 틀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드립백 제품이랑 전에 그 우리 털스님이 소개해 주셨던 그 캡슐 커피도 그 제조사가 서로 다릅니다. 제가 봐뒀던 그 콜롬비아 그 드립백이 다원이었나? 그 차 제조사 전문 업체였던 것 같고, 캡슐 커피는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무튼 나중에 한번 사서 또 리뷰해 보도록 하겠는데, 아무튼 간에 이 커피 제품들에다가 이렇게 우유를 타서 먹는 것도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어보면 이렇게 물 탄 라떼 같아서 싫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 밖으로 되게 좀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 애들의 드라마에 보면 카페올레를 많이 먹어요. 그리고 그 제가 한번 소개했던 커피 어떠세요라는 드라마도 카페올레 만드는 과정이 종종 나와요. 참고로 지금 제가 그 드라마를 5화까지 봤는데 나중에 그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냥 오늘부터 해볼까? 그냥 오늘부터 1화 해볼까요? 별로 안 듣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드라마가 재미가 없어. 드라마가 뭔가 이렇게 확 끌어당기는 게 없어. 아무튼 좀 이따 기사 소개하고 나서 생각 좀 해봐야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바리스타 룰스 과테말라 안티구아 SHB 싱글 오리진 코스타리카 두 가지 타입의 아메리카노에 우유까지 부어 먹어봤는데 서로 좀 느낌이 좀 다릅니다. 고소한 맛이 부각되는 안티구아, 그리고 단맛이 부각되는 싱글 오리진 코스타리카. 물탄 우유 커피 같긴 한데 나름 매력이 좀 있습니다. 여기다 우유를 좀 더 넣으면 우유의 비율을 좀 더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유를 좀 더 넣어도 괜찮은데? 근데 약간 커피의 느낌이 좀 많이 희석이 돼요. 커피의 느낌 전달이 많이 없어집니다. 우유 같아져요. 우유. 약간 커피 향이 조금 나는 우유? 그런 느낌이 나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커피 살포시 입가심으로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왜냐면 또 워밍업을 하는 차원에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커피 기사 한번 검색해보고 가볼게요. 자, 커피 기사거리 한번 뒤져봤습니다. 뭐 새로운 기사거리는 없지만 그래도 그냥 그 커피 관련 기사거리로 서칭이 되는 내용들을 한 번씩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하나의 흐름 같은 거를 볼 수도 있어서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물안 개구리예요. 왜냐면 이게 식견을 넓힌다고는 하지만 사람들의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다른 나라의 영상물들, 특히 요즘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뭐 사실 유튜브에 상당한 자료들이 방대하죠. 그래서 오히려 네이버보다도 유튜브에 뭐 검색을 많이 한다는 얘기가 있을 만큼 유튜브에는 정말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저는 이탈리아 현지의 커피 문화라든가 실제 커피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걸 이제 유튜브 영상들을 많이 찾아보는데, 물론 이렇게 정말 고급 정보라든가 좀 디테일한 정보들이 없어서 많이 아쉽긴 해요. 아쉽긴 한데
그래도 그런 정보를 통해서 대략적인 분위기 같은 걸 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어서 나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코로나 이후에 이탈리아 커피 시장의 변화, 그다음에 뭐 스타벅스가 이탈리아에 들어가고 나서의 어떤 느낌,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런 유튜브에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저도 잘 모르는 내용들을 이제 그런 걸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좀 더 깨어있는 시각으로 다양한 정보들을 접근하려고 노력을 해야 저 역시도 조금씩 성장할 수 있지 않나. 왜냐면 되게 단조로운 삶의 그 환경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좀 제약적이긴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다양한 자극 또 뭐 이런 뭐 지적 다 좋습니다. 그런 거 있으면 항상 저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커피 기사거리 좀 소개하고서 누군가 저한테 질문을 주신 내용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드 투자 유치 커피챗 국내에도 커피챗 문화 확산시킬까? 이게 그거죠. 음성 기반으로 해서 이제 대화 연결 플랫폼. 예전에 우리 그 누구시지?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바이러스님이 아니고 예전에 한번 저한테 클럽하우스 소개해 주셨던 분 계시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씨, 큰일 났다. 어떻게 되네. 아, 우리 탈출무님. 요새 그러고 보니까 탈출무님이 글이 없으시네. 잠적. 탈출무님 잠적하셨다. 네, 아무튼, 그런 비슷한 이제 채팅 프로그램이나 어플, 요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기사거리가 요게 눈에 띄었는데, 어디였지? 네, 기사 어디다 팔아먹었어. 서구권의 캐주얼한 정보용 미팅, 커피챗 문화, 국내 전파에 앞장설 예정이다. 근데 왜 하필 커피챗일까? 커피를 마시며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서로 얘기하는 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언택트 시대에 이제 다양한 플랫폼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나가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상업화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이런 걸 볼 때마다 항상 좋은 측면보단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어떤 정보가 오고 가고 그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겠지만 또 이게 좀 나쁜 쪽으로 사용되거나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시대가 점점 변해가고 있어요. 또 하나의 내용은 이제 실적 하락에 전략 수정한 커피 전문점, 배달 편의점 커피 등 매출구도 다각화라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커피 프랜차이즈나 이제 커피로서 이제 수익성을 내고 있는 기업들이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보면 뭐 반사 이익으로 잘 되는 시장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이 로드샵, 네, 오프라인 매장의 카페들이 조금은 저조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어떤 활로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배달이죠. 네, 요즘은 배달을 하지 않고는 생존을 하기 힘들 만큼 이 배달이라는 것이 이제 매우 일상화됐는데 이 커피 쪽 분야도 상당히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할리스 같은 경우에 이런 RTD 컵 음료라든가 좀 다양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오프라인, 온라인 다양한 쪽에서의 이제 상품들을 출시함으로 인해서 좀 다양한 수요층들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게 눈에 보이고 있는데 이게 비단 뭐 할리스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커피 브랜드들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지금 편의점에 RTD 커피들이 이렇게 놓여 있는 그런 사진들이 있는데 좀 새로운 상품들도 많이 나왔네요. 제가 이렇게 편의점을 자주 가는 편이 아니라서 또 편의점에 또 새로운 상품들을 좀 찾으러 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 그 음료 쪽은 몰라도 확실히 커피는 제품들이 꾸준하게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들이 좀 그래도 꾸준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리뷰를 해도 다 끝날 것 같은데 또 새로운 제품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이러고 있어요. 물론 제 입장에서는 재밌지만 조금 아쉬운 거는 제품들이 좀 차별성이 좀 있으면 좋은데 너무 비슷하지 않나 라는 느낌도 사실 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먹어본 아메리카노 싱글 오리진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에는 꽤 괜찮았습니다. 제 입장에선 지금도 마시고 있는데 요거는 좀 약간 제 취향이 좀 꽂히네요. 나중에 이런 제품들을 좀 자주 먹어볼 기회가 있다면 저는 더 먹을 것 같아요. 기사거리 또 하나 있는 건 카페 알바하면서 유튜브 찍겠다니
제가 꼰대인가요? 라는 내용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카페 아라바이트 병신. 내가 생각해서 내가 참 병신인 것 같아. 아씨, 언제쯤 내가 정신을 좀 차릴까? 진짜. 아르바이트를 채용 중인데 유튜브 촬영 금지라는 문구를 공고에 추가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사연이 올라와 화제를 보았다. 역시 세상은 변하고 있다.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자신을 소개한 네티즌 A씨는 최근 아르바이트생 채용 면접에서 유튜브를 찍어도 되냐는 질문을 연달아 받았다며 당혹스러움을 표했다. A씨는 면접자가 유튜브를 하고 있어서 카메라를 가져와도 되냐고 묻더라. 개인 카페라 레시피 등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하니 그럼 날 안 뽑아도 된다고 말하고는 자리를 떴다고 전했다. 당황할 만하네요. 네, 일상적인 대화는 아니죠. 이게 어디서나 흔하게 보일 수 있는 일상적인 대화는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이 상황을 닥쳤다고 한다면 저 역시도 안 뽑고 싶다. 야, 필요 없어. 가. 이게 조금은 그 인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어떤 고정관념이나 사회적인 편견, 어떤 사회적인 테두리 안에서 좀 맞춰갔었죠. 하지만 이제 점점 젊어지는 시대,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시각에선 아무래도 이제 삶의 어떤 플랫폼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 시절과 지금은. 예를 들어 저희 아들만 보더라도 제 아들이 제가 살아왔던 그 환경과 매우 다릅니다. 다르죠. 사실 요즘 같은 저희 아들이 이제 그래도 나름 나이가 이제 찼는데 이 친구들이 새벽 한두 시까지 서로 이렇게 영상 채팅? 네. 영상 채팅을 하면서 수업도 하고 뭐 수다도 떨고 놀아요. 근데 옛날 같았으면 우리 엄마들은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고학년으로 하면 공부한다고 그러면 뭐 그러려 하는데 뭐 놀고 그러면 야 이놈 새끼야 일찍 앉아가 뭐해 새끼야 아마 이제 옛날엔 그랬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물론 저희 어머니는 저를 때린 적은 그런 걸로 때린 적은 없어요. 그런 걸로 때린 적은 없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이제 제가 좀 그래도 공부는 잘해서 공부 못해서 초등학교 때는 잘했는데 때렸어. 아무튼 공부를 못한다고 때렸던 적은 잘 없고 이제 좀 제가 말을 안 듣는다든가 어머니가 좀 이제 좀 그날따라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이제 코드가 안 맞으면 이제 뭐 제가 거짓말하고 그러면 이제 화나서 때린 적은 있어도 뭐 늦게까지 공부한다 아니면 늦게까지 뭐 한다고 때리거나 뭐라 잔소리 한 적은 없는데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랬는데 요즘 친구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새벽 늦게까지 이제 뭐 컴퓨터나 뭐 태블릿 자기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친구들과 끊임없이 이렇게 만납니다. 밖에서 따로 만나지 않고. 그러니까 요즘 언택트 시대니까 더 그렇죠. 예전에는 그래도 나가서라도 몰러 댕겼는데 요즘엔 나가는 게 좀 그러고 특히 새벽에는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오는 환경이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겠죠. 당연히. 물론 우리가 부모로서 이제 자식에게 어떤 사고의 어떤 틀을 만들어 주거나 어떤 것들을 주입을 해주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 자, 이 유튜브를 찍어도 되냐? 물론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반적인 사고 패턴으로는 좀 주객이 전도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뭐랄까 자기의 상황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는 거죠. 물론 갑을관계랑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거를 그냥 내가 편하게 내가 평상시에 하던 행동과 똑같이 대입을 한다라는 건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걸 사전에 이런 것들이 뭐 공지가 된다든가 서로 조율이 됐다라면 뭐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패턴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우리의 통념상 이런 것이 일반적인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 뭐 유튜브로 못 찍을 건 없어요. 못 찍을 건 없는데
못 찍을 건 없는데, 근데 이제 서로의 이제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혹시 생겼을 경우 또 불편한 일들도 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증거 자료를 채택하기 위해서 이제 조만간 녹음을 한다든가 이런 건 있을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 뭐 계약 내용에 대해서 이제 보통 구두 계약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계약서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작성을 하는 게 아니니까, 뭐 우리의 이제 대화를 좀 녹음을 한다든가 녹취록을 남겨놓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상담원한테 전화를 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점 어떤 구두 계약이나 이런 계약에 대한 근거를 삼고자 어떤 대화 내용을 녹음을 한다든가 이런 건 앞으로 이제 많이 생길 수 있겠지만, 뭐 영상을 촬영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까지는 불편하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유튜브를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이러는 거는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나중에 이 서로 업주나 직원들 간의 상호 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잖아요. 물론 이거를 꼭 누구 쪽만 나쁘다고 볼 수 없는 게, 뭐 악덕 업주도 있는 반면 악덕 알바생들도 있습니다. 정말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거일 경우 어떤 근거 자료로서 활용해 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잠깐 좀 시각을 바꿔 본다면 꼭 나쁜 쪽만 생각하기보단 또 장점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무튼 이건 제 생각이었고요. 자, 또 한 가지, 직장인의 딜레마라는 글을 하나 봐서 한번 갖고 와봤어요. 물론 이제 쭉방 카페라는 곳에 이제 글이 올라와 있는 걸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봤는데, 이제 누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밤에 하고 싶은 걸 한다. 정신적인 만족과 육체적인 피로가 함께 온다. 그러면 기분은 괜찮은데 너무 피곤하다. 이게 사람의 삶인가 하며 다음날 스트레스로 다가온다. 그래서 그 다음날에는 밤에 그냥 잠을 잔다. 그러면 다시 정신의 불만족과 육체적으로는 멀쩡해진다. 집 회사라니 살맛이 안 난다며 다음날 또 스트레스가 다가온다. 이러면서 이래도 스트레스 저래도 스트레스, 우리의 그 일상의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일상을 조금은 비꼬는 듯한 요 딜레마에 대한 이제 글을 올려놓은 게 있는데, 사실 인생을 살아보다 보면 다 가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누구는 다 가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그 사람 생각이고, 실제로 물질적으로 많이 가졌다고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만족스럽고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네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집도 그랬어. 니네 집으로 해서 전체화하는 거 말이 되냐? 근데 내 주변에 보면 많이 그래. 또 이것도 설득력은 없는데, 그냥 우리가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다 보면, 나는 안 되는데 쟤는 가졌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한편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가졌지만 너는 내가 가진 걸 못 가졌을 수도 있다라고 좋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참 한심해요. 뭐 안정된 직장도 없고 일정한 소득도 없고 뭐 근사한 뭐 내세울 만한 거 없어. 근데 난 행복해. 밥 세끼 먹고 몸 멀쩡하면 행복한 거 아닙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돈은 많이 못 벌어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또 아직까지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산다는 것만으로도 그건 행복이 아닌가. 물론 아쉬운 거 생각하면 너무 많죠. 뭐 나는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것들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은 끝이 없는데, 이걸 약간 조금 내려놓기 시작하면 왜 지금도 난 행복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다 보면 자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스스로가 만들어가면서 스스로를 자꾸 나락으로 끌고 가는데, 조금만 시각을 변화시킨다면 우리는 엄청 행복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한번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나보다 더 어려운 환경, 나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이 분명히 주변에 많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나를 그래도 부러워할 수도 있겠구나 라면서 스스로의 자위를 하면서 합리화를 시키면 좀 어떨까? 그냥 혼자 한번 넋두리를 떨어봤습니다. 또 뭔 개소리야? 또 이럴 수 있는데 그냥 제 개소리도 그러구나 한번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그냥 좋게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또 새로운 소식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 커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요 블랙워터 이슈라고 하는 커피 매거진 사이트를 좀 자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에는 그 새로운 장비들, 이런 소개들도 생각보다 많아서 커피를 조금 더 많이 이해하고 또 어떤 새로운 카페, 또 뭐 다양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물론 자세하게는 잘 보진 않아요, 저도. 저도 잘 보진 않는데 그냥 가끔씩 호기심이 있는 것들을 봐요. 그 중에 이제 제가 눈에 띈 게 그 최근에 홈카페 시장이 확대되면서 세계적인 그라인더 브랜드 요 말코닉이라고 하는 요 회사, 참고로 독일계 회사인데 말코닉에서 나오는 그라인더는 꽤 유명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카페에서 요 말코닉에서 이제 선보이는 그라인더를 실제로 많이 쓰죠. 물론 비싸요. 비쌉니다. 싸구려 제품이 거진 없어. 근데 여기 나온 게 X54라고 하는 이제 홈카페용 이제 그라인드인데 생긴 게 약간 핸드밀스럽게 생겼어. 그러니까 모양이 좀 되게 예뻐요. 네, 이쁩니다. 이거 분명히 조만간 이거 또 이제 매장에 이제 생긴다. 네, 일단 이쁘게 생겼는데 이거는 가격이 얼마인지를 모르겠네. 한번 볼까요? 어디 나왔나? 정보가 잘 없네요. 아직 이게 독일에서 출시되고 그 이후로 아직 안 나왔나 봐요. 엣징거 시리즈도 좀 새로 발매가 된 제품들이 있어서 조만간 이런 애들이 또 시중에 또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제품들도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들이 창출되고 나오다 보니까 사실 바리스타 입장에서는 새로운 장비들을 자꾸 써보고 싶죠. 네, 써보고 싶어요. 물론 이런 걸 다 써보기는 어려운데, 검색을 해보니까 또 뭐가 나오네. 엣징거 시리즈가 이 링크를 보니까 블랙워터 포트란 사이트에 396만원. 야이씨, 가정용으로 쓰기 너무 비싸잖아. 야이씨, 뭐야 이씨. 아카이사의 스케일이 탑재되어 포터필터 홀더에 포터필터를 놓는 것만으로 0점 기능이 실행되면 편의성이 업그레이드 됐는데, 근데 과연 이게 코니컬버 타입의 칼날이고 엣징거 ETX 맥스 플러스 칼날 코니컬버 32mm 타입, 회전 속도는 3.8g에서 5.5g 시간당, 초당. 괜찮은데? 근데 이게 정말 잔량이나 이런 것들이 얼만큼 효율성이 좋을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사고 싶은 모델들입니다. 뭐 일단 뭐 참 좋은 게 많아. 찾아보면 참 좋은 게 끊임없이 많은데 사실 이런 걸 다 가질 수는 없죠. 근데 이런 걸 사실 써보지 않고는 장점을 알 수가 없어요. 장비를.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거 뭐 300만 원짜리를 그냥 한번 사다가 뭐 며칠 써보고 다음날 팔고 뭐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직접 써보는 게 실질적으로 커피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제 이 현장 일을 계속 하고 싶은 게 이런 거죠. 새로운 장비들 내가 못 써본 거. 물론 제가 작년까지 이제 현장 일을 하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못했잖아요. 그럼 작년까지 제가 써본 하이엔드 머신기만 해도 상당히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 라마르조코의 스트라다, 리네아 PB, 리네아 클래식, 그리고 라마르조코 GB5. 그러니까 라마르조코 머신기는 거진 다 써봤어요. 최소한 1년 이상씩 써봤고, 제가 최근에 썼던 미라지, 참고로 스피릿은 못 써봤습니다. 제가 써보지 못했고요. 미라지, 그리고 슬레이어. 그다음에 최근에 써본 게 이제 카페 레이서. 네. 산레모 모델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하이엔드급 머신기들이 상당히 다양한데 다 써볼 수는 없어요. 다 써볼 수는 없는데 되도록이면 이런 걸 직접 다뤄보고 싶어서 현장 근무를 계속 하고 싶은데 이제 뭐 나이가 이 지경이니 가기가 힘들지. 그냥 이제 후임들이나 이제 지인들 가게에 가서 써보는 방법밖에 없는데 제가 아시는 분들은 제가 써본 장비 이외에 장비를 쓰는 가게가 없어서 굳이 갈 필요가 없어. 아무튼 이렇게 새로운 장비들에 대해서도 자꾸 관심을 갖고 또 이런 어떤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노출이 되는 거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가져줘야 또 트렌드를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누가 질문을 하나 주신 게 있어서 그 질문 소개 한번 하고서 또 이제 커피 한 잔 할까요랑 제가 드립백 리뷰해보고 싶은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바리스타란 직업에 관심을 갖고 지금 방송을 조금씩 듣고 있는 바리스타 지망생입니다. 평상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이면서 커피를 하는 친구들이 많이 언급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씨 아저씨는 커피를 정말 다양하게 드셔보시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추천해주고 싶은 프랜차이즈 카페가 있다면 주로 어떤 카페를 추천해 드리시는지, 그리고 그 카페를 추천하는 이유가 있다면 왜 그런지 한번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디야나 메가커피와 같은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카페를 저 역시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 개인 카페보다는 아직까지는 프랜차이즈를 주로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커피를 하는 친구들과 얘기하다 보면 추출 수율과 관련된 얘기를 꽤 많이 얘기하는데 커피를 맛있게 내린다라는 것이 꼭 추출 수율이 필요로 하는 내용인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요즘은 추출 수율로 커피를 분석하고 그렇게 커피를 추출해야만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많은 카페가 추출 수율을 계산을 해서 에스프레소를 추출된 양을 계산하고 그 양을 기준으로 해서 커피의 맛을 잡는지 그런 것들이 매우 궁금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드리고 특히 다양한 카페를 리뷰하는 내용이 정말 재미있는데 다른 카페들도 많이 리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왕이면 게시판에 좀 달아주시면 더 편한데. 네, 고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글들을 달아주셔서 고맙고요.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신 내용은 프랜차이즈 카페 어디를 주로 가느냐? 참고로 안 가요. 정말 자주 가는 프랜차이즈는 잘 없어요. 솔직히 자주 간다라고 얘기하긴 그렇고 그냥 좀 좋아한다? 좋아한다 정도로 생각을 하자면 폴바셋을 많이 언급하고 있고 실제로 카페래 학원에서 이제 폴바셋과 관련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 제가 폴바셋을 왜 좋아하느냐? 일단 커피가 제 취향인 것도 있고요. 일단 커피가 맛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물론 폴바셋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또 다르겠죠. 왜냐면 원래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원래 자기가 일하는 카페를 만족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제가 이제 폴바셋을 많이 추천하니까 폴바셋을 실제로 이제 일하러 가는 친구들이 가끔 종종 생겨요. 왜냐면 그만큼 제가 폴바셋을 조금 좋게 평가해주고 있는데 뭐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왜냐면 저는 폴바셋에서 일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커피 자체로만 놓고 보면 완성도가 워낙 좋아서 그리고 프랜차이즈라는 타이틀을 달고는 있지 않지만 이런 프랜차이즈 성격을 달고 있는 카페 중에서는 어찌 됐든 저는 폴바셋을 제일 낫다고 쳐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일단 가격대가 싸진 않습니다만 가격 대비 만족도가 비교적 높고요. 물론 블루보틀도 있습니다만 블루보틀은 조금 과해. 모든 게 조금 좀 양도 그렇고 커피 만족도가 낮진 않지만 조금 비싼 감이 있어요. 반면에 최근에도 그 데이터가 있었죠. 커피 가격 링크를 어디다 해놨지? 찾아봐야 되는데. 찾았다. 보면 그래도 이제 그 커피 가격을 내세우는 걸 보면 블루보틀이 아메리카노가 5,000원, 물론 제가 최근에 먹었던 인텔리젠시아는 이제 5,200원이었죠. 폴바셋 4,300원, 스타벅스 4,100원, 커피빈 4,800원, 엔젤리너스 4,300원. 라떼를 보면 폴바셋 5,300원, 스타벅스 4,600원, 커피빈 5,300원, 엔젤리너스 4,800원, 파스쿠치 4,800원. 그러니까 조금 싸다고 얘기하긴 뭐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꼭 비싼 가격대도 아니에요. 왜냐면 시중에 개인 카페들도 아메리카노 5,000원 이상 되는 카페가 수두룩하다 보니까 비교적 커피 퀄리티가 좋으면서 그리고 조금 더 매장을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물론 그 폴바셋 매장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확실히 특히 지역별로 가기가 어려운 지역들이 있어요. 특히 인천권이 그렇죠. 인천만 하더라도 부천도 그렇고요.
인천, 부천 이쪽 보시면 폴바셋 매장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입점되어 있는 위치도 이제 좀 뜨문뜨문 있어서 사실 먹으려면 서울 쪽으로 와야 될 만큼 좀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폴바셋이라는 브랜드를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꽤 오래된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식이 잘 없는데, 근데 커피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요 가격대에 그래도 꽤 높은 퀄리티를 유지를 하는, 지점별로 맛도 비슷비슷한 데가 폴바셋 정도밖에 없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스타벅스는 이제 제 기준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커피 맛과 방향성이 좀 달라서, 물론 리저브 매장도 있습니다만 리저브는 사실 기본 커피 자체가 맛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리저브도 기본 아메리카노 다른 매장에 파는 아메리카노 똑같습니다, 맛이. 그러니까 리저브 매장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먹어본 바로는 그래요. 물론 안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제가 먹어본 리저브랑 일반 커피 전문점, 그러니까 스타벅스 다른 지점의 아메리카노 맛이 똑같았어. 저는 다 그랬어요, 몇 번 먹을 때마다. 물론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먹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폴바셋을 더 많이 추천을 하고 학원생들한테도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먹어보고 오신 학원생들이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았어요. 또 맛있었다는 얘기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폴바셋에 대한 어떤 기업 이미지도 아직까지 크게 나쁜 점들이 부각되는 건 없어서, 물론 찾아보면 뭐 나쁜 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제 눈에 띈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폴바셋 카페에서 어떤 문제점, 어떤 불편하다, 그리고 뭐 기업의 뭐 갑질이라든가 어떤 그런 내용들이 아직 이렇게 이슈화되거나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기업 이미지 관리라든가 커피의 전문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체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는 거죠. 왜냐면 이 우리나라 커피 시장이 어떻게 보면 변화를 주도한 게 폴바셋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왜냐면 저 개인적으로 평가하기로는 폴바셋 이전과 이후로 나눠요. 왜냐면 그 폴바셋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사실 기존의 스타벅스 스타일의 이 프랜차이즈 1세기였는데, 폴바셋이라는 브랜드가 들어오고 나서 개인 카페 또한 이렇게 선진화된 커피 추출 스타일이라든가 맛의 변화, 그리고 스페셜티 커피를 도입을 하고 이런 걸 조금 더 확대하는 어떤 계기가 됐어요, 이 브랜드 때문에. 왜냐면 그 이전에는 스페셜티 커피에 대한 인식도 적었고, 또 이런 커피를 주도하고 나가면 대부분의 개인 카페는 물론 로스팅 실력이나 커피 실력이 떨어졌죠, 그때 당시만 해도. 왜냐면 2012년, 그러니까 폴바셋이 정확하게 시작점이 제가 알고 있는 건 2010년도쯤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이제 MGCD의 이제 김용철 대표 이사가 이제 이 브랜드를 런칭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언론에 나온 거는 그래요. 이분이 맞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검색을 해보면 2010년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매출 자체가 15억이었대요. 근데 이게 2014년도에는 이제 거의 10배 이상, 274억 원, 2015년도엔 488억 원, 2016년도에는 654억 원을 뭐 했대요. 그리고 뭐 2017년도에는 이게 언제지? 이게 언제적 기사지? 꽤 옛날 기사를 보시면 꾸준하게 상승되는 내용에 대해서 언급된 게 있어서 지금 100호점까지, 100호점이 더 되겠죠? 네. 국내에 그만큼 이제 안정돼 있는 매장을 속속 런칭을 하면서, 그러니까 매장을 좀 빠르게 확산하기보단 좀 시장 구조를 잘 파악하면서 탄탄하게 이어가고 있는 게 이 폴바셋입니다. 사실 기업 이미지도 상당히 좋으면서, 그러니까 메일 유업이라고 하는 이 기업을 끼고 하죠. 참고로 호주에서는 이 폴바셋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게 인지도가 높지 않대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의 얘기를 빌리자면. 근데 조금 이 폴바셋이 월드 바리스타를 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컨택을 한 거죠. 제가 나무위키를 좀 찾아봤는데 정확한 내용을 보면 2003년 바리스타 챔피언을 수상했던 폴바셋이라는 호주 출신 바리스타 이름을 그대로 쓴 커피 체인점, 대한민국에서는 메일 유업이 이름만 빌려와서 운영하다가 2013년에 아예 MG시드라는 별도의 자회사로 분사시켜 이쪽에서 운영한다. 메일 유업의 상하 목장 브랜드를 단 아이스크림도 여기서 판매하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2010년 말에 을지로 페럼타움점을 개점하면서 매장이 2개였다가 점점 늘려가고 있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2020년도에 11월 달까지도 이제 최근까지도 매장을 계속 확산해 나가면서 이제 고급 커피 브랜드로서 입점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완성도가 높은 이 커피, 그러니까 이름을 빌려왔다 하더라도 사실 폴바셋이 실제로 한국을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의 어떤 노하우를 많이 전달해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폴바셋이란 브랜드가 런칭되면서부터 국내 커피 시장의 변화를 주도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바리스타라면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2009년도에서 2010년도 사이가 이때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국내에 이런 그 프랜차이즈 열풍이 일었어요. 뭐 카페베네가 나타나고 뭐 롯데의 이제 엔젤리너스, 요 메일의 폴바셋 이런 대기업들이 이제 커피 사업에 많이 이제 진출할 때였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폴바셋이라는 브랜드는 지금까지는 안정적으로 잘 유지하고 있는 특히 이미지 자체도 꽤 좋아서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바리스타를 꿈꾸는 친구들한텐 프랜차이즈를 갈 거면 폴바셋 정도 되는 회사를 한번 가는 건 어떻겠냐 뭐 이런 취지를 보통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폴바셋은 제가 이따금씩 종종 가서 먹는 커피이기도 하고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워낙 좋아서 제가 자주 간접 홍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아서 하는 거지 맛이 없는데 굳이 제가 뭐 홍보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홍보 대사도 아닌데. 아무튼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추출 수율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많은 바리스타가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추출 수율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부터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추출 수율이라는 얘기가 왜 나오기 시작했냐면, 자기가 사용하는 그 원두, 그러니까 추출을 하려고 하는 원두로 얼마만큼의 이제 비율로 그 커피를 추출하느냐, 여기에부터 시작이 된 건데, 이 내용이 시작을 하게 된 내용은 자, 어느 정도의 재료를 가지고 어느 정도 추출을 해야 커피가 맛있을까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문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플러스로 적절한 재료를 가지고 적절한 효율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이 필요할까에 대한 학습이었는데 물론 이거는 절대적인 기준치가 되지 않아요. 뭐 커피 추출 수율에 대해서 뭐 SCA에서 뭐 18%에서 22% 뭐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현실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커피의 배전도나 품종에 따라 이 추출 수율에 따라 커피가 꼭 맛있다, 맛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말 그대로 이거는 어떤 참고의 자료예요. 이게 뭐냐면 기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기준을 둬야 그 기준보다 높을 때, 기준보다 낮을 때에 대한 어떤 평가의 기준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 계량이 필요해요. 왜냐면 계량을 하지 않고 보통 감으로 하시는 바리스타 상당수 많은데, 감이라고 하는 건 많이 학습되신 분한테는 그게 가능하지만, 사실 새로운 직원이나 초보 바리스타들한텐 그 감이라는 거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직접 로스팅을 해서 커피를 한 10여 년 이상 뽑으면서 가게를 운영한 어떤 업주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새로 직원을 한 명 뽑았어. 그럼 직원한테 커피를 맛있게 추출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할까요?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몇 그램에 어느 정도를 해서 추출해 보면 대체적으로 맛이 어떠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뭐 더 담거나 덜 담거나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업주가 있을 거고 또 한 사람은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일단 대충 담고 추출해 봐서 먹어보고서 감으로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감으로 해도 되는데 새로운 직원은 감으로 하면 안 돼. 왜냐면 감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런 추출 수율, 바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대입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 가게에서는 몇 그램의 정도를 원두를 가지고 몇 그램 정도를 추출했을 때 추출 수율이 어느 정도 나왔을 경우 커피 맛이 맛있을까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자, 우리 매장에선 요 정도에서 이렇게 하니까 물론 계절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렇더라 라고 알려주면 그 사람은 그래도 그 기준을 근거로 해서 커피에 대한 맛을 잡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이러한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감으로 해라라고 얘기하면 초보 바리스타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커피에 대해선 이해도도 떨어지고 학습되어 있는 학습 내용도 부족한데 자기는 10년 정도 여러 번 내려봤으니까 안다 치더라도 새로운 바리스타들은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바리스타가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커피에 대해서 연구하느냐? 안 그러죠. 집에 가면 쉬기 바쁘지. 내가 집에까지 와서 그걸 하겠냐?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오늘날 커피를 하시는 분들은 이 과학적인 접근과 데이터를 근거로 한 커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매우 필요한 내용이 맞아요. 왜냐면 이런 데이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경험을 나타내는 거고 그 경험과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조금 안정되게 일정하게 커피를 만들어내는 어떻게 보면 학습의 과정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추출 수율을 무시해서 될 것도 아니고 맹신해서 될 것도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물론 학원에서도 이런 걸 맹신하라고 가르치진 않습니다. 물론 학원들마다 이제 강사들의 재량이나 또 강사들의 역량 이런 것들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교육 내용의 커리큘럼도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는 이러한 커피 추출 수율을 맹신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을 제가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만약에 이러한 근거를 너무 맹신한다라면 그거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예외라는 것이 생기고 그 변수로 인해서 커피의 변화를 실제로 많이 유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추출 수율은 예를 들어 18%에서 20% 내외라 하더라도 그 커피의 품종과 변질된 요소 여러 가지가 있다 보면 농도는 괜찮지만 커피의 맛과 밸런스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유명하다는 카페들 가서 먹어보시면 특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이탈리아의 커피 이제 추출하는 내용, 그리고 우리나라 바리스타가 이탈리아에서 커피 마셔본 후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호주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유명하다라고 하는 카페를 갔더니 되게 대충대충 내려주는 것 같은 커피를 먹었다. 그리고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 10초도 안 되는 빠르게 추출되는 커피를 먹었는데 생각보다 맛있었다. 이런 에피소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추출 수율이 맞지 않다 하더라도 커피의 밸런스와 맛과 향이 살려서 추출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어줍지 않게 이건 추출 수율이 맞지 않아서 이건 잘못된 추출 아니냐 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하다는 얘기죠. 그만큼 커피에 대한 접근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참고해야 되는 거지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이나 근거가 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제 방송을 관심 있게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제가 참 컨텐츠도 부족하고 모자른데 그래도 제 소리를 들어주시는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에피소드를 마무리해보고 이제 커피 한잔 할까요? 네, 새로운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권입니다. 이 허영만 선생님의 커피 한잔 할까요? 8권이 마지막인데 허영만의 그림, 이호준의 글 이렇게 써있네요. 그럼 보통 그림은 허영만 선생님이 그리시고 글은 이호준 님이 글을 다루셨나 보죠? 네. 자, 이 51화 에피소드는 그대 그리고 커피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등장인물은 항상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매번 에피소드마다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번 에피소드의 내용은 실제로 제가 많이 공감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이데커피에서 이제 로스팅을 사장님이 하시고 이제 보통 추출과 서비스를 서빙 기타 이제 손님을 응대하는 걸 이제 광고비라고 하는 이제 주요 직원이 한 명이죠. 네. 이 친구가 이제 주로 담당을 하는데 사실 이 커피 업계에서 이 만화 속에 등장하는 커피 업계에서는 이 광고비라고 하는 요 신참
신참을 조금 삐딱한 시선으로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경력이나 역량이 부족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내용으로 나와요. 그거는 실제로 많은 커피 업계에서도 많이 다루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유명하다고 하는 카페에 새로 영입이 되거나 경력이 부족한 어떤 바리스타들이 들어오면 대부분은 조금 깎아내리거나 조금 삐딱한 시선으로 보는 게 사실입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야, 경력도 짧은데 네가 좀 할 수 있겠어? 뭐 이제 이런 시각이죠. 그거는 이제 어떤 분야든 많이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처음에 신참 바리스타들이 이제 버텨내는 과정 속에 많이 어려운 에피소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 그랬어요. 커피에 대한 경력을 우리가 다 말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실 처음에는 그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면 경력도 안 됐다, 무슨 수상 경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뭐 이러면서 무시당해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그리고 실력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평가를 받는 내용인데 평판이죠. 뭐 그 가게가 잘 되는지 그 사람이 커피를 얼마만큼 잘 추출해내는지 이런 것들이 이야기로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기사를 다루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알고 지내는 이 기자라고 해야 되나? 작가라고 해야 되나? 이제 커피와 관련된 이야기를 쓰다가 스승과 제자라는 컨셉으로 이제 여러 카페들을 이제 인터뷰하고 그와 컨셉에 맞게끔 글을 쓰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박석 사장님의 이데커피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 내가 먹어봤는데 뭔가 커피가 부족하다, 맛이 없다 라고 평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광고비를 테스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플러스 이제 박석 사장님도 또한 테스트하려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실제 많은 카페나 그리고 커피 업계에 조금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통은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하는 건 로맨스고 네가 하는 건 불륜이야. 이런 거. 그러니까 나는 실력이 출중해. 그러니까 내가 하는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니들이 하는 실수는 니들이 부족해서 하는 실수야. 이런 식의 접근이 꽤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 조금 허세 있는 바리스타들이나 조금 경력 있다고 하는 바리스타를 만나보면 겸손한 친구들이 의외로 잘 적어요. 특히나 이런 타이틀을 갖고 있는 애들은 더 교만하기 짝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네가 어떻게 하느냐? 내 주변에 그런 인물들이 있어. 근데 솔직히 그 사람이 그럴 만큼 인정받을 만큼 실력이나 뭐 인성이 괜찮다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저는 인정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을. 왜냐면 인정할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물론 걔네들도 날 인정하지 않겠지. 서로 인정하지 않는데 일단 인성 자체도 안 돼 있는 인간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자, 이런 애들이 이제 자기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저거는 좀 삐딱한 시선을 보는 거야. 니들이 커피를 잘해봐야 그 수준이지. 이렇게 여기 나와요. 초이 허트가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자,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보자. 뭐 고비가 추출을 하고 박서 사장님이 커피를 볶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자기가 직접 볶아서 자기가 하는 카페에서 블라인드 테스트하면 자기는 다 알아요. 대부분. 왜냐? 내가 항상 쓰던 커피, 항상 먹던 커피는 블라인드 테스트해도 다 압니다. 왜냐면 그 커피를 한두 번 먹은 게 아니라 꽤 몇 년 동안 수시로 먹다 보니까 저 역시도 제가 있는 카페에서 취급했던 커피는 블라인드 테스트 해도 다 압니다. 누가 내려도. 근데 아무튼 이 만화에서는 이제 그런 연출이 나와요. 그러면서 커피의 맛도 보고 커피를 이제 평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물론 이 내용은 광고비의 추출 실력도 테스트하고 그리고 겸사 이 박석 사장님의 커피 로스팅 실력도 이제 평가를 하는 조금 기분이 썩 좋지 않은 에피소드인데 아무래도 실제로도 이런 내용이 현장에서도 많이 발생이 되고 커피 업계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조금 서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업계들도 있어요.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그 작가라고 하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 커피가 다르게 평가된다는 걸 알게 돼요. 이 사람이 본인이. 왜냐면 기분이 좋을 때는 그 커피가 조금 더 좋게 평가가 되고 기분이 나쁠 때는 그 커피가 조금 더 맛이 없게 느껴지는 일이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커피라는 시가 있는데 커피에 설탕을 넣고 크림을 넣었는데 맛이 싱겁네요. 아, 그대 생각을 빠뜨렸군요.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컨디션이나 기분에 따라 커피의 맛과 느낌이 다르게 느껴진다는 이제 내용을 담고 있는 건데, 실제로도 여러분들이 먹는 커피가 기분이 나쁠 때 먹으면 커피의 맛이 좀 더 쓰다거나 향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똑같은 커피를 기분이 좋을 때, 편안할 때 먹는 거랑 기분 좀 그지 같을 때 한번 먹어보시면 실제로 많이 다르게 느껴진다라는 걸 알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커피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때그때 느낌이 다르지?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 커피는 뭐 커피뿐만 아니라 음식도 그렇죠. 그 기분과 그 사람의 감정의 어떤 기복, 어떤 스타일에 따라 느끼는 바가 좀 다르게 연출되는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에피소드였습니다. 짤막하게 에피소드를 소개하고서 원래 하고 싶었던 요 커피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준비를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잠시 녹음을 끊고 준비해 올게요. 이 바리스타 로스에다 우유 넣은 거 맛있는데? 맛있다. 내 입맛에만 맛있나?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드셔보세요. 네, 카페 올레처럼 드립커피에다가 이렇게 커피를 넣어서 먹어보는 거죠. 한번 꼭 드셔봤으면 좋겠어. 나름 괜찮습니다. 자, 잠시 녹음을 끊고서 준비를 하러 갔다 왔습니다. 오늘 비교해볼 커피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전에 소개했던 르시랑스 콜롬비아 드립백 커피랑 또 세이코 커피에서 나왔던 콜롬비아 아스무카이스 톨리마 나 이거 처음 들어봤어.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아이씨, 커피들이 왜 이렇게 어려워. 좀 검색을 해볼게요. 자, 커피에 대한 정보를 좀 찾아보면 일단 르시랑스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이 드립백을 좀 찾아봤어요. 왜냐면 드립백 자체에는 커피에 대한 워딩이라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보면은 콜롬비아 후일라 수프리모라고 나왔고요. 말 그대로 후일라 지역의 수프리모 등급, 그러니까 콜롬비아 커피 중에 최고급 생두를 이제 수프리모 등급으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후일라 지역이고 고도는 1700m, 네. 그리고 품종 자체는 카투라로 돼 있어요. 그냥 카투라가 아닌데? 카투라 카실리오, 네, 카투라 카실리오, 네, 카스틸로,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두 가지 품종에 대한 차이점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검색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카투라 카스틸로 이 원두의 차이에 대해서 지금 좀 검색을 해보고 있는데, 카투라는 많이 알고 있는데 신규 품종 이 카스틸리오는 아라비카와 로부스타의 이제 혼합종이라고 하네요. 근데 요 카투라 종에서 요런 품종이 있나 봐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뭐 품종까지 잘 알겠습니까? 가공은 워시드 가공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르시랑스 요 콜롬비아 커피는 카투라 품종의 카르실리오, 아이씨, 카스틸로, 예, 카스틸로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닌데, 이거 카르실리오 워딩이 잘못된 건가? 검색해보면 안 나오는데, 이씨, 저도 정확한 품종을 모르겠는데 일단 카투라 품종으로 보면 좋은데 뒤에 카실리오라고 써있는 게 안 나와요. 에이씨, 모르겠다. 제가 무식한 게 죄지. 여기 보면은 콜롬비아 커피 이야기에 대해서 뭐 소개도 돼 있고요. 이 제품에 대한 더 어떤 깊이 있는 내용은 없어요. 아무튼 여기까지가 이제 이 커피에 대한 내용의 소개고, 일단 워시드라고 돼 있고 중배정과 이제 미디엄과
지금 배전도는 미디엄이랑 머드틀리 다크, 그러니까 적당한 다크 사이에 있는 거죠. 에그트론이 이제 55에서 45 사이. 그러니까 이제 배전도 자체는 이제 미디엄 다크 쪽으로 갔다고 보면 됩니다. 일단 아무튼 소개는 이렇게 맞춰보고요. 자, 이제 세이코 커피의 이제 콜롬비아 아스무카에스 톨리마. 솔직히 저 이 커피 처음 먹어보고요. 뭐 모르는 걸 모른다고 그래야지 뭐 어떻게? 뭐 내가 다 아나? 보니까 콜롬비아 아스무카에스 톨리마는 커피 생산자를 돕는 특별한 커피라고 써 있어요. 이 톨리마가 그런 거래요. 콜롬비아 커피 생산자를 돕는 특별한 커피 아스무카에스 톨리마 커피는 콜롬비아 톨리마 지역 아스무카에스 협회에서 생산한 특별한 스페셜티 커피라고 지금 이 관련 정보에 써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면. 아무튼 뭐 포도, 사과, 구운 아몬드, 캐러멜, 초콜릿, 뭐 에스페레 커피, 극단적인 상업주의식 로스팅이 아닌 건강한 커피, 맛있는 살아있는 커피를 위해 커피 열매가 지닌 본연의 맛과 향을 내기 위한 각 커피별 맞춤 프로파일 적용 로스팅했다. 뭐 그렇다고 써 있네요. 네. 비슷한 원두에 대한 내용을 좀 찾아본 게 요게 나왔고요. 한번 먹어봐야겠죠? 네, 제품명은 그렇고, 네, 주식회사 세이코 코리아에서 제조하였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 커피를 제가 지금 향을 맡아보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커피 백을 좀 뜯어봐야 되고, 일단 이 세이코 코리아 커피는 상당히 모양이 예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비커에다가 할 거예요. 정확한 양을 재야 되니까 대략 150ml였나? 이씨, 정확한 양을 좀 계측을 해보려고 제가 지금 비커에다가 지금 따라서 먹어보고 있습니다. 자, 르시랑스도 한번 뜯어보고, 일단 향이 둘 다 좋네요. 커피들이 두 개 다. 그램은 둘 다 이제 10g 정도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안 써있네 얘는. 10g인가? 지금 세이코 커피 10g으로 써있네요. 둘 다 10g이고요. 지금 요 세이코 커피는 비쌉니다. 1,500원. 그러니까 드립백이 개당 1,500이면 싼 건 아닙니다. 물론 3,000원짜리 커피들도 있습니다만 나중에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고, 지금 둘 다 추출에 대해서 세이코 커피는 150에서 200으로 표기가 돼 있고, 요 르시랑스 커피도 140ml 정도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둘 다 150 정도를 맞춰 보도록 하겠고, 향을 맡아 보면 그라인드 되어 있는 향이 좋습니다. 르시랑스 것보다 조금 더 향이 요 세이코 커피가 향이 더 강해요. 드라이 아로마 상태는. 그럼 한번 웻 아로마 상태 재볼게요. 자, 물이 식으면 안 되는데, 자, 일단 조금씩 물을 부어 보겠습니다. 물을 조금씩 한번 부어 보고 뜸을 들이고서, 자, 150ml 정도. 자, 둘 다 150 정도만 내려야 되니까. 웻 아로마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향은 안 났고요. 뜸 들이기에서는. 웻 아로마 상태일 때는 지금 르시랑스 커피께 조금 더 플로로한 향들이 좀 납니다. 자, 제가 더 부어 볼게요. 뿅. 물을 천천히 부어야겠죠. 150ml까지 천천히. 네, 150ml까지.
기대가 되는데. 지금 천천히 부으면서 지금 향을 좀 음미해 보고 있는데, 약간 르시랑스 요 콜롬비아 드립백에서는 꽃향 같은 게 조금 느껴지네요. 네, 꽃향. 자, 좀 더 부어봅니다. 콜롬비아 커피는 또 어떻게 나타날까? 나는 정말 행복해. 이런 거나 먹고 있으니. 네, 돈을 못 벌어서 그렇지. 참, 한량이죠, 한량. 네, 남들이 보면 되게 부러워하는데, 사실 뭐,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부러울 만한 건 없어요. 자, 향은 확실히, 콜롬비아 쪽, 웻 아로마가 약간 자스민 같은 향이 살짝 올라옵니다. 반면에, 요 콜롬비아, 이름이 뭐였지? 아씨, 이름도 어려워. 아이씨, 정말 나 이런 거 어려운 거 나도 정말 싫어. 아스무카에스 톨리마. 얘는 향이 이렇게 웻 아로마 상태에서 뭐가 확 올라오는 건 없어요. 지금 150ml니까 조금 더 추출을 해야 됩니다. 150ml까지 더 붓고, 자, 물이 식었을지 모르니까 물을 좀 더 채워주고, 자, 150ml까지 천천히 더 내려야지. 자, 150ml까지 내려야 되니까 아직 한 번 더 부을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한 번 조금만 더, 한 번만 조금만 더. 쪽도 이제 100 조금 안 되게 부었네요. 생각보다 이거 시간 오래 걸리네. 제대로 젤리니까 좀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지금 커피 노트 자체는 테이스팅 노트가 루시랑스는 이제 바닐라, 헤이즐넛, 초콜릿, 부드러운 산미, 묵직한 바디감, 부드러운 달콤함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반면에 요 콜롬비아 아스무카이스 톨리마 커피는 기본적으로 포도, 캐러멜, 초콜릿 약간 느낌이 비슷하죠? 약간 느낌이 똑같지는 않지만 약간 비슷합니다. 자, 일단 150ml 정도 둘 다 추출이 됐고요. 정확하게 비커로 지금 제가 쟀어요. 이쪽은 좀 더 내려야 되겠는데? 네, 똑같이 해야지. 네. 똑같이 제대로 해서 정확하게 추출을 한 다음에 먹어볼까 합니다. 네, 써있는 대로 해야지. 내 마음대로 막 하면 안 돼. 자, 150ml 조금 언저리에 온 것 같은데, 자, 일단 빼볼게요. 지금 제가 비커에 대고 정확하게 150ml를 추출을 했고요. 일단 이 드립백 두 개 다 싸구려 드립백은 아닙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르시랑스 같은 경우에는 뭐 프로모션이나 할인 행사랑 좀 더 싸게 사는데, 기본 그도 한 1,000원 정도 되는 드립백 하나에 1,000원대 정도 되는 싸구려 커피는 아니에요. 자, 맛을 볼게요. 맛을 볼 건데, 먼저 콜롬비아 아스무카에스 톨리마 스페셜티 커피라고 써 있는데, 자, 둘 다 콜롬비아 커피입니다. 이 느낌은 뭐지? 제가 생각했었던 포도 사과 느낌이 조금 덜 나는데? 뒤에 올라오는구나. 얘는 처음 마실 때보다 조금 음미하니까 맛있어지네. 이 콜롬비아 아스무카이스 톨리마는 첫 맛은 되게 좀 평범해요. 처음에 딱 들어갈 때는 되게
뭐지? 그냥 익숙한 콜롬비아 커피 같은 요렇게 되다가 한 모금 두 모금 먹으면 점점 상콤한 맛이랑 그리고 뒤에 애프터의 깔끔한 단맛, 초콜릿의 쌉싸름한 맛이 은은하게 입안에 계속 퍼집니다. 근데 그 풍미와 향미가 막 확 화사하게 퍼지는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맛은 적절한 바디감과 쌉싸름한 카카오 느낌의 그 초콜릿 계열의 느낌이 잘 나타납니다. 근데 이 두 개가 비슷할 것 같은데? 자, 요 르시랑스 거도 먹어볼게요. 후일라 수프리모 등급이고요. 오, 얘는 바닐라 향이 약간 있네. 와, 특이한데? 두 개가 비슷할 줄 알았는데 커피가 컨셉이 약간 비슷해 보이거든요. 근데 딱 먹으면 그 특유의 풍미가 명확하게 달라요. 이거는 누가 먹어도 다른데 라고 느끼는 만큼 다릅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약간 느껴졌는데 실제 먹어보면 매우 다릅니다. 한마디로 이 르시랑스는 약간 바닐라랑 헤이즐넛 같은 그 단 풍미 있죠? 묘하게 단 풍미가 나면서 좀 뒷맛이 씁쓸한 초콜릿 맛이 좀 약해요. 얘는 쌉싸름한 맛보다는 부드럽고 단맛. 나중에 쌉싸름함이 올라오네요. 와, 신기하다. 와, 이 커피 괜찮은데? 르시랑스 것도 의외로 괜찮은데? 와, 세상은 참 넓고 먹을 것 많네. 이 콜롬비아 아스무카에스 톨리마는 조금 전형적인 콜롬비아 커피를 약간 잘 나타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콜롬비아 커피야 라고 할 법한 약간의 그 카카오 계열과 그 초콜릿 계열의 적절한 쌉싸름한 맛이 좀 부각이 돼서 오히려 균형감은 오히려 지금 그냥 먹기에는 요 르시랑스께 조금 더 괜찮아 보입니다. 제 취향에는 그 특유의 바닐라나 헤이즐넛 향 같은 게 살포시 느껴져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엔 단맛이 도드라졌는데 얘는 오히려 묵직하면서 쌉싸름한 맛이 많이 나타납니다. 요 르시랑스는. 반면에 요 아스무카이스 톨리마 커피는 처음에는 쌉싸름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밸런스 좋은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그러니까 느낌 차이가 확 달라요. 비슷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같이 놓고 먹어보면 상당히 개성이 서로 다른, 근데 비슷하게 느껴지면서도 상당히 다른 그런 커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번 먹을 때마다 지금 느낌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마시고 음미할 때마다 좀 느낌이 다르게 전달돼요. 지금 르시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이 특유의 단향들이 좀 줄고 부드러운 산미 부분과 이제 묵직한 맛이 조금 더 입안을 감싸 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거를 트레이닝하기 위해서는 몸 관리나 이런 음식들도 꽤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런 전문가도 아니고 이런 걸 위해서 특별히 몸 관리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극적인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런 미묘한 자극을 캐치하기 위해서는 혀와 감각기관이 되게 쉬어줘야 돼요, 항상. 근데 만약에 센 자극들을 먹고 나서 이런 커피를 먹으면 자극을 잘 못 느낍니다. 실제로 우리가 매운 거 먹거나 짠 거 먹으면 그 다음에 먹는 음식들을 잘 못 느끼듯이 이러한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이런 감각기관이 둔화되는데, 참고로 저는 지금 이걸 먹기 전에 따로 뭐 자극적인 음식을 먹은 건 아니에요. 먹은 건 아니지만
이런 감각적인 부분들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좀 몸 관리나 이 마음의 평온이 꽤 필요한데, 지금 이 제품들은 개성이 잘 느껴집니다. 정말.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커픽노트에 포도와 사과가 있는데 이 톨리마 커피에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저는 약하게 느껴진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처음에 딱 먹으면 이제는 감귤류의 그 새콤달콤한 느낌이 살짝 있는데, 여기는 캔디 같은 단맛이라고 했는데 캔디 같은 단맛이 좀 잘 안 느껴지고, 오히려 초콜릿 계열의 이제 쌉싸름한 느낌, 좀 카카오 계열 쪽 느낌이 좀 많이 나고, 반면 이 르시랑스는 묵직한 바디감이랑 부드러운 산미, 그러니까 이제 커피가 조금씩 식어가면서 그런 쪽이 조금 다른 느낌들이 연출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맛과 풍미가 처음에는 잘 느껴지다가 이제 저 역시도 몇 번 먹다 보면 이게 조금씩 이제 느껴지질 않아요. 왜냐면 이제 감각이 예민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처음에만 잠깐 느껴지고 그 다음엔 점점 느껴지는 게 약해집니다. 원래 이런 걸 예민하신 분들은 먹을 때마다 조금 명확하게 짚는 반면에, 저는 좀 이런 게 좀 둔감해서 그런지 처음에는 느끼다가 점점 잘 못 느끼는 경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미나 풍미가 명확하게 도드라지는 커피류가 아니면 이 은은하게 나오는 것들을 잘 캐치를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튼 이 두 가지 커피가 생각보다 완성도가 좋게 느껴집니다. 왜냐면 저는 르시랑스 커피, 지난번에 그 블렌드된 에티오피아 커피가 그냥 그래서 특별히 막 감동 있게 와닿진 않는데, 오히려 지금 이 콜롬비아 단종이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르시랑스에서 취급하는 게 또 하나 있거든요. 그걸 다음번에도 먹을 건데, 브라질 드립백이죠. 네, 브라질 드립백도 한번 먹어볼 건데, 이건 어떤 느낌을 살려주는지 참 궁금하네요. 참고로 이 브라질 거는 이 세라도, 브라질 세라도, 네, NY2 등급인데 FC라고 돼 있습니다. FC. 다음에 이제 이걸 한번 리뷰해 볼 건데, FC는 무슨 말이냐? 파인 컵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말 그대로 이제 깔끔하고 괜찮은 그런 걸 나타내는 거죠. 다음에는 이제 브라질 것도 같이 한번 리뷰를 해보겠고, 일단 오늘은 콜롬비아 두 가지를 한번 서로 다른 회사 제품을 한번 리뷰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르시랑스께 조금 더 제 입맛에 맞았는데, 가격은 오히려 요 세이코 커피가 좀 더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취향을 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요 세이코 커피보단 르시랑스께 조금 더 개성적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또 물의 온도를 잘 못 맞췄나? 이 금방 식어가지고. 근데 일단 워딩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150ml 정도를 내려봤고요. 또 색다른 커피 두 가지를 마셔봤습니다. 물론 이게 금방 식다 보니까 커피의 맛과 풍미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느끼는 게 조금 한계가 있어요. 양이. 이게 따뜻한 잔에다가 잘 해야 되는데, 제가 마신 게 이게 비커에다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더 맛을 잘 연출 못한 것도 있지 않나. 참고로 이 세이코 커피 거는 150에서 200ml 정도니까 조금 더 추출해봐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너무 딱 150에 맞추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성분들을 잘 추출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사실 좀 들어요. 아무튼 간단하게 또 이렇게 오늘의 드립백 두 가지를 비교해 봤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또 상당히 많은 시간을 또 흘렸는데, 항상 저희 게시판 열려 있고 뭐 사연도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물론 제가 명확한 어떤 해법이나 또 좋은 답변을 못 드리긴 하는데, 제가 모자라서 그런 거니까 그냥 저에게 편안하게, 네, 그냥 얘기를 하기 위해서 글을 올려주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냥 모자른 아저씨 외로운 말벗이 되기 위해 그렇게 대화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댓글 열려있고 게시판에 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방송 마치도록 하겠고, 또 한 주가 새로 시작하는 어제 일요일부터 시작이죠, 한 주가.
네, 또 새로운 한 주 또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근심 걱정 많이 없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